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새벽 3시에 꼭 깨신다고 하셨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한번 깨면 다시 잠이 안 오신다고요. 그게 무려 15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원인이 따로 있었거든요. 오늘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밤 하고 계신 이 한 가지 습관, 바로 이게 뇌를 밤새 굶기고 있습니다. 뇌가 굶으면 새벽에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새벽 3시, 4시에 벌떡 깨는 진짜 이유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가 8년간 2,200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위험이 2배, 7배가 높아집니다. 뇌졸중 위험도 1.8배 올라갑니다. 당뇨 위험도 2.4배 증가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새벽에 꼭 깨는지 정확한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밤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천연조합 7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가 사흘 만에 기적처럼 회복하신 분의 실천 루틴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문들에도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잠들기 전 나쁜 습관 3가지,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몸에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오히려 밤이 더 바쁩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2%를 씁니다. 뇌 무게는 체중의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22%나 가져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뇌가 밤에 3가지 큰 작업을 합니다. 낮에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뇌 속에 쌓인 독소를 청소합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독소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게 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손상된 세포를 밤새 고칩니다. 이 3가지 작업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여러분의 간에서 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연료 창고입니다. 자동차 연료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연료가 저장되어 있고 뇌는 밤새 이 연료를 꺼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고 잠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의 연료 탱크가 비어버립니다. 저녁 6시에 식사하시고 밤 10시에 주무시면 이미 4시간 공복입니다. 그 상태에서 잠이 드시면 새벽 2시, 3시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납니다. 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뇌 입장에서 연료가 없다는 건 죽을 수도 있다는 신호거든요. 즉시 비상벨을 울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연료 경고등이 켜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운전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긴장하시고 주유소를 찾아야 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눈이 번쩍 떠집니다.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된 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새벽에 깼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고요. 이상하게 불안하고요. 무슨 걱정거리가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이요. 그게 바로 이 코르티솔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연료 부족 때문에 비상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성인 2,200명을 8년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만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7배 높았습니다. 뇌가 밤에 독소를 제대로 못 빼내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1.8배 올라갔습니다. 매일 밤 코르티솔이 분비되니까 혈관이 손상되는 겁니다. 당뇨 위험도 1.4배 증가했습니다.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 공복을 유지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간의 연료 탱크를 살짝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밤새 일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을 울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침까지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밤부터 바로 쓰실 수 있는 천연 조합 7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부엌에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거의 안 듭니다. 꿀과 소금 조합입니다.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그리고 생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조합이 효과가 있을까요? 꿀 속에 천연 당분이 간의 글리코겐을 가장 빠르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간이 연료 탱크가 살짝 채워지면 뇌가 안심합니다. 새벽 3시에 비상벨을 울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꿀은 여기서 한 가지 역할을 더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꿀 속의 천연 당분은 인슐린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뇌로 보내줍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꿀이 수면 호르몬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요.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천일염 한 꼬집이 이걸 막아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사시는 65살 조재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은 퇴직 후 3년 동안 새벽 각성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두세 번씩 깨셨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2년 가까이 드셨는데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약을 드시면 낮에 머리가 물렁하고 끊으면 더 못 주무시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님이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꿀과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사흘 만에 새벽 각성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따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덕분에 이제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이 생겼다고요. 자, 타트체리와 소금 조합입니다. 타트체리 농축액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타트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멜라토닌 알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20명에게 2주 동안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습니다. 약 없이 1시간 20분을 더 주무신 겁니다. 여기서 소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깐, 이 부분은 특히 잘 들어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십니다. 이게 단순히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혈당 불안정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금은 항이뇨 호르몬을 조절해서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체내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야간뇨를 물리적으로 억제합니다.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시나요? 2번 이상이시면 이 조합을 꼭 시도해보세요. 올리브유 또는 플레인 요거트와 소금 조합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에 천일염을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이건 특히 새벽 각성이 심한 분들에게 효과가 탁월합니다. 좋은 지방이 혈당을 가장 완만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연료로 비유해 드릴게요. 꿀은 일반 휘발유와 같습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소모도 빠릅니다. 두세 시간 지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경유와 같습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새벽 각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특히 올리브유 속에 올레오칸타알이라는 성분은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스페인 하엔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보면 미세한 염증이 발견됩니다. 올리브유가 이 염증을 잡아주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68살 오경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은 특이하게 잠은 잘 드시는데 새벽 사시면 어김없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깨면 절대 다시 못 주무셨대요. 올리브유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시고 나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아침 6시까지 주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 올리브유가 수면에 좋은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 조합입니다. 방울토마토 5에서 6개를 으깨서 따뜻하게 데운 뒤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토마토 속에
가바 성분이 뇌를 진정시킵니다. 가바는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뇌에서 흥분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가바가 이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춰줍니다. 왜 따뜻하게 데워야 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걸 심부 체온 하강 효과라고 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이 체온을 올리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꼭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사과식초와 소금 조합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사과식초 특유의 신맛 때문에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 조합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서 깨십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겪어보신 분은 모릅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깨면 그 통증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근육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전해질 불균형 때문입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사과식초는 이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더 중요한 건 초산이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2004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취침 전 사과식초를 먹였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4%에서 6% 떨어졌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칼륨과 함께 작용하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자다가 쥐나서 깨는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포항에 사시는 71살 권영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은 어부 일을 하셨는데요. 매일 밤 한두 번씩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셨습니다. 정형외과도 가보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사과식초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닷새 만에 쥐가 나는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이 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초 한 스푼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이제 밤에 안 깨니까 아침이 다르다. 낮에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이 생겼다고요. 그린 키위와 소금 조합입니다. 잘 익은 그린 키위 한 개를 으깨서 천일염 한 꼬집과 함께 드십시오. 키위는 새콤한데 소금을 살짝 넣으면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24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 단축됐습니다. 30분 걸리던 게 2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총 수면 시간은 13%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키위 속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세로토닌은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 키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 키위의 신맛이 중화되면서 마그네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소금이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돕는 겁니다. 생파인애플과 소금 조합입니다. 생파인애플 한 조각을 잘게 썰어서 천일염을 살짝 뿌려 드십시오. 파인애플은 혀가 아릴 수 있는데 소금이 이 아린 맛을 완전히 잡아줍니다. 파인애플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2013년 태국 치앙마이 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은 사람들의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무려 266%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7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보통 어두워지면 뇌의 솔방울샘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60살이 되면 20살의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잠이 줄어드는 겁니다. 파인애플이 이걸 보충해 줍니다. 게다가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는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깨는 일도 없어집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7가지 조합 모두 오늘부터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꿀과 소금은 간 연료 탱크를 가장 빠르게 채웁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트체리와 소금은 천연 멜라토닌을 보충합니다. 올리브유 또는 요거트와 소금은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은 뇌를 진정시킵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께 좋습니다.
사과식초와 소금은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께 좋습니다. 그린키위와 소금은 세로토닌을 보충합니다. 파인애플과 소금은 멜라토닌을 폭발적으로 올려줍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선택한 재료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는 겁니다. 과일 조합은 따뜻한 물 없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입니다. 왜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찬물을 마시면 몸이 체온을 올리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천일염을 꼭 쓰십시오. 정제염 말고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70가지 이상 들어 있습니다. 정제염은 순수한 나트륨만 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천일염의 미네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천일염은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한 꼬집이면 됩니다. 대략 0.5에서 0.8g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혈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조재영 선생님께서 4주 동안 따라하신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녁 6시입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드십니다. 특별한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평소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코르티솔을 분비시켜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밤 9시 30분입니다. 잠들기 딱 30분 전입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생콜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드십니다. 원샷으로 마시지 마세요.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십시오.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이 꿀과 소금 조합을 쓰십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요. 주말에는 조금 다릅니다. 토요일에는 그린 키위 한 개를 으깨서 소금 한 꼬집과 함께 드십니다. 일요일에는 타트체리 농축액 한 스푼과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입니다. 음료를 드신 후 30분이 지나면 침대에 누우십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가볍게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딱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선생님의 변화를 날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기록입니다. 첫째 날 밤 여전히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15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전에는 한 번 깨면 절대 못 주무셨거든요. 둘째 날 밤 새벽 4시 30분까지 주무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을 더 주무신 겁니다. 한 번 깨셨지만 10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셋째 날 밤 드디어 아침 6시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셨는데 너무 개운하셨대요.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흘일까요? 간의 글리코겐 저장 용량이 안정화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립니다. 사흘 동안 꾸준히 연료를 채워주면 간이 리듬을 되찾습니다. 뇌도 이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십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걸리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흘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선생님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으셨습니다. 낮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던 게 사라졌습니다. 기분도 좋아지셨습니다. 우울한 느낌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제대로 주무시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됩니다. 우울한 기분도 사라집니다. 잠 하나만 잘 자셔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면증의 원인과 7가지 조합 그리고 실천 루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똑같은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걱정하시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꼬집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 꼬집은 대략 0.5에서 0.8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g입니다. 소금으로 치면 5g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들기 전에
0.8g만 드시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나트륨이 부족한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습니다. 게다가 천일염에는 칼륨도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십시오. 당뇨 환자도 꿀을 먹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꿀도 당분입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건 한 스푼입니다. 대략 5에서 7g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꿀의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겁니다. 단, 당뇨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십시오. 혈당이 너무 낮게 유지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유 조합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당분이 없으면서도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하트체리 농축액은 어디서 사냐는 질문입니다. 대형 마트나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00% 하트체리 원액으로 된 제품을 고르시고요.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십시오. 이 방법과 병원 치료를 같이 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됩니다. 이 방법은 수면제를 갑자기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면서 천천히 줄여나가십시오. 이 천연 방법이 효과가 나타나면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약을 점진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이것들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드는 습관입니다. 이게 왜 나쁠까요? 잠은 반드시 침실에서 침대에서 드셔야 합니다. 소파에서 잠들면 뇌가 소파와 잠을 연결시킵니다. 나중에는 소파에 앉기만 해도 졸리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수면 연상 장애라고 합니다. 저녁에 졸리시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침실로 가서 침대에서 주무십시오. 잠자리와 수면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2시간 안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이 사라지는데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저녁 8시에 격렬하게 운동하시면 밤 10시에도 몸이 각성 상태입니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늦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십시오. 낮에 오래 주무시는 습관입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 그것도 30분 이상 주무시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은 하루 총 수면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낮에 너무 많이 주무시면 밤에 그만큼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이 3가지만 고쳐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면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두려워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가장 무서워하시는 병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수면이 치매 예방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베타아밀로이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독소는 낮 동안 우리 뇌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게 쌓이면 치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걸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뇌에 있는 일종의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깊은 수면 중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자꾸 깨시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입니다. 이게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 직접적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임이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잘 주무시는 것이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입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꿀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이번에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주무시면 월요일에 더 힘들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좋아합니다. 주말이라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십시오. 한두 시간 차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3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침실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체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합니다.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체온이 안 내려가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 커피나 홍차는 드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반감기가 길어서 오후 3시에 드신 커피도 밤 11시에 절반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1시 이후로는 커피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미세한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시거나 수면 안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대기 전원 불빛도 가리십시오. 잠들기 전 복식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코로 숨을 마시면서 배가 불룩 나오게 합니다.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십시오. 이 호흡법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잠들기 훨씬 쉬워집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취침 전 천연조합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가 들면서 왜 수면 패턴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잠이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냥 참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서파 수면이 줄어드는 겁니다. 서파 수면은 깊은 수면의 한 단계입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고 뇌가 청소됩니다. 이 서파 수면이 60살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같은 시간 주무셔도 덜 회복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잠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6시간을 자도 깊게 자면 8시간보다 더 개운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바로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60살 이상 어르신들의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5시간 이하면 부족한 겁니다. 9시간 이상도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질 높은 7에서 8시간, 이게 목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식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방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아몬드와 호두가 있습니다.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자기 전 소량 드시면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가 됩니다.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트밀입니다. 우리 보리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합탄수화물이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간의 글리코겐을 천천히 채워줍니다. 저녁 식사에 포함시키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입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아까 꿀과 트립토판 이야기 드렸죠. 우유 속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드십시오.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들입니다. 저녁 이후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체온을 올리고 위장을 자극합니다. 소화가 안 된 채로 잠들면 속이 불편해서 깨게 됩니다.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십시오. 알코올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만 사실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 졸음을 유발하지만 술이 분해되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새벽에 깨게 하고 서파 수면을 억제합니다. 술 마신 날은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스턴트 라면이나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저녁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십시오. 자, 이번에는 수면과 심장 건강의 관계입니다.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냥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 중 심장은 낮과 다르게 일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때 심장이 쉬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 이 쉬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심장 건강이 유지됩니다.
만성불면증 환자들은 이 휴식 시간이 줄어듭니다. 심장이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관이 24시간 내내 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지쳐서 망가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에서 9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만성불면증은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입니다. 잘 주무시는 것이 심장보호약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비싼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고가의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잘 자는 겁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계절별로 불면증이 심해지는 이유와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잠이 특히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체온이 안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부체온 하강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깨게 됩니다. 여름철 대처법입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침실 온도를 에어컨으로 적절히 조절하십시오. 25도 이하가 좋습니다. 겨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조 시간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생성이 감소합니다.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멜라토닌도 줄어듭니다. 겨울에 유독 우울하고 잠이 안 오신다면 이 때문입니다. 겨울철 대처법입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십시오. 아침 산책이 특히 좋습니다. 아침 햇볕이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합니다. 키위나 파인애플 같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풍부한 과일을 더 챙겨 드십시오.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면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 갑자기 추워지면 몸이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불을 잘 선택하십시오. 너무 무겁거나 너무 얇은 이불 모두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레스와 수면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십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 걱정들이 밤에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는 다양한 자극이 있어서 걱정이 희석됩니다. 하지만 밤에 조용해지면 그 걱정들이 전부 올라옵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서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걸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노트를 쓰는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종이에 걱정되는 것들을 전부 써보십시오. 그리고 각각 옆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표시하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걱정은 종이에 적어두고 잊어버리십시오. 종이가 대신 기억해줍니다. 뇌가 더 이상 그 걱정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베일러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취침 전 할 일 목록이나 걱정 목록을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9분 빨리 잠들었습니다. 단순히 쓰는 행위가 뇌에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작은 노트를 침대 옆에 두십시오. 걱정이 생기면 쓰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세대는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종이에 맡겨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면과 체중의 관계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체중이 늘어납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결국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특히 단 것과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에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루 평균 270kcal를 더 섭취했습니다. 한 주 동안이면 2000kcal 가까이 더 먹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진다면 수면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잘 주무시는 것 자체가 체중 관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낮에 졸리심이 심한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낮에 너무 졸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밥 먹고 나면 눈이 감기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낮에 과도한 졸음은 밤의 수면의 질과 직결됩니다. 밤에 깊이 못 주무시기 때문에 낮에 졸리신 겁니다. 밤 수면의 질이 올라가면 낮 졸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일주일 안에 달라지십니다. 낮 졸음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신다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신다면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받아 보십시오. 수면 무호흡증은 치매, 심장질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큰 그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시는 이유는 뇌가 연료 부족으로 비상벨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간의 글리코겐이 새벽에 바닥나는 게 원인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에 천연 조합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7가지 조합 중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서늘한 침실 환경, 블루라이트 차단, 복식 호흡을 더하시면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그리고 걱정 노트로 밤의 불안을 내려놓으시면 정말 깊고 개운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치매를 예방합니다. 심장을 보호합니다. 체중을 관리해줍니다. 낮에 에너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식 키우느라, 가정을 위해 달려오시느라 여러분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 건강을 챙기실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천일염 한 꼬집,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면과 우리 전통 음식의 관계인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된장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십니까? 된장에는 가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까 토마토의 가바 이야기 드렸죠. 우리 전통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가바 성분이 증가합니다. 저녁 식사에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도 좋습니다. 청국장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선조들이 먹어온 전통 발효 음식들이 사실은 수면을 돕는 훌륭한 식품이었던 겁니다. 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저녁 식사에 마늘을 포함시키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생마늘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전통 식단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습니다. 된장, 청국장, 마늘 이것들을 드시면서 우리 선조들은 자연스럽게 수면을 도왔던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면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위장과 식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역류가 줄어듭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역류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누워보십시오. 또 옆으로 누우면 뇌의 글림프 시스템, 즉 뇌 청소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뇌에서 독소가 더 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엎드려 자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목에 무리가 가고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혀가 뒤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은 목이 앞으로 굽어집니다. 너무 낮으면은 머리가 뒤로 꺾입니다. 자연스럽게 목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옆으로 주무신다면 어깨 너비에 맞는 높이의 베개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낮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낮잠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잘 자면 좋고 잘못 자면 나쁩니다. 낮잠의 장점입니다. 짧은 낮잠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오후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스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37% 낮았습니다. 낮잠의 단점입니다. 너무 오래 자면 문제가 됩니다. 1시간 이상 자면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상적인 낮잠입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20에서 30분, 이것이 황금 낮잠입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억지로라도 일어나십시오. 자, 이번에는 수면과 수분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게 된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로 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심장이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가 건조해져서
코골이가 심해집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면 야간뇨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균형점이 있습니다. 취침 2시간 전까지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줄이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꿀과 소금 조합에 따뜻한 물 1컵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낮에 충분히 물을 드시면 밤에 갈증을 느끼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루 물 섭취 목표를 낮에 대부분 채워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수면에 좋지 않은 생각 패턴과 그 극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패턴입니다. 몇 시간이나 잤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시계를 보고 지금 몇 시야? 아직 몇 시간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뇌를 각성시킵니다. 새벽에 깨면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그냥 누워 계십시오. 몸이 쉬고 있으면 잠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나쁜 패턴입니다. 오늘도 못 잘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침대에 누우면서부터 오늘도 잠 못 자겠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게 수면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실제로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몸이 쉬고 있다. 잠이 안 와도 괜찮다. 몸은 쉬고 있다. 이 말이 수면 불안을 줄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잠에 대한 압박을 내려놓으면 잠이 더 잘 옵니다. 세 번째 나쁜 패턴입니다. 낮에 잃어버린 잠을 보충하려는 생각입니다. 어젯밤에 못 잤으니까 오늘은 12시간 자야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어젯밤에 못 주무셨어도 오늘 밤 평소 취침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빚은 며칠에 걸쳐 조금씩 갚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기록 습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일기를 써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딱 3가지만 적으십시오. 어제 몇 시에 잤는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 컨디션이 어떤지, 3점, 5점, 10점 이렇게요. 일주일이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에 더 잘 잤는지, 어떤 조합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기록이 여러분 수면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작은 수첩을 침대 옆에 두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수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면과 사회적 연결의 관계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움을 느끼시기 쉽습니다. 이 외로움이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수면 중에 더 자주 깨고 깊은 수면 시간이 짧고 새벽에 각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결국 수면이 방해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소통하십시오. 가족에게 전화하십시오.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나누십시오. 동네 산책길에서 이웃과 인사하십시오. 지역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사회적 연결이 외로움을 줄이고 수면을 개선합니다. 우리 지식한상 채널 댓글도 하나의 소통입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과 햇빛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으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눈에 햇빛이 들어오면 뇌의 시상하부에 신호가 갑니다. 오늘 낮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 이후 대략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을 충분히 보시면 저녁에 멜라토닌이 제때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이 수면에 좋습니다. 단순히 운동 효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침 햇빛이 수면 리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밖에서 햇빛을 쬐십시오. 흐린 날도 괜찮습니다. 구름을 통과한 햇빛도 충분한 신호가 됩니다. 겨울에 더 우울하고 잠이 안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 햇빛이 부족해서입니다. 겨울에는 더 의식적으로 햇빛을 찾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것들을 어떻게 시작할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것입니다. 마트에 가셔서 천일염, 생꿀, 올리브유, 타트체리 농축액, 그린 키위 중 이미 없는 것들을 사오십시오. 대부분은 이미 집에 있을 겁니다. 침대 옆에 작은 수첩을 놓아두십시오. 오늘 밤부터 하실 것입니다.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1컵에 생꿀 1스푼과 천일염 1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복식 호흡을 10번 하십시오.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수면 일기를 쓰십시오. 계절과 증상에 맞게 조합을 바꿔보십시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십시오. 한 달 후에 확인하실 것입니다. 새벽 각성 횟수가 줄었는지, 아침 컨디션이 개선되었는지, 낮 피로가 줄었는지, 수면 일기를 돌아보며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깨시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7가지 천연 조합, 실천 루틴, 수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수면과 여러 질병들의 관계, 계절별 대처법, 수면 자세, 낮잠, 수분 섭취, 생각 패턴 교정, 수면 일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잘 자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잘 자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혈당이 조절됩니다. 체중이 관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꿀 한 스푼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족 중에 잠을 잘 못 자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남겨주세요. 함께 더 건강해지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